안녕하세요. 예, 재무 수툴입니다. 우리 재무 상식 시리즈 세 번째 영상을 마련을 해볼까요? 그래서 이번 주제는 돈 모으기 또는 노동 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. 우선 세 가지 형태의 우리 소득 형태가 있다는 걸 앞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. 첫 번째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, 두 번째 자본, 돈을 활용해서 얻는 소득, 세 번째 은퇴 후의 소득이 있었죠.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, 그럼 이런 기본칙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모으고, 또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불리고, 그 다음에 모으고 불린 돈을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겠냐, 이런 얘기를 했죠. 자, 그러면 우리 노동소득은 그 중에 이 돈을 모으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. 자본소득은 뭐일 것 같아요? 자본소득은 이 돈을 불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. 은퇴소득은 은퇴하고 나면 지속적인 노동소득 창출이 이제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소득통에 모은 돈, 그 다음에 자본소득으로 불린 돈, 이걸 잘 지켜나가면서 남은 여생을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소득이 되는 거니까 돈을 잘 지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이 세 가지 소득이 갖는 기본 특성들을 잠깐 비교해보고, 그 중에서 이제 그럼 노동소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, 또 얼마나 중요한지 라는 얘기를 해볼게요. 자, 우리가 이걸 라이프 사이클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보통 우리가 20대 중후반 정도에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. 자, 그래서 이제 한 60 전후에 요 은퇴를 하게 되고, 이제 은퇴 이후에 남은 여생을 살게 되잖아요. 자, 이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일단 그 소비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 비교해 볼까요? 자, 아무래도 20대에는 소비 규모가 비교적 작을 거고, 30대가 되면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, 또 자녀 출산하고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필요한 소비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.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규모가 가장 큰 건 40대, 50대다. 이건 너무 당연하지.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갖는 특성이죠. 뭐 때문에? 사교육비 때문에. 이제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소비 규모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고, 또 40대보다는 50대 소비 규모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50대 말이나 60대 초 정도 되면 이제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. 결혼까지 책임지는지 모르겠어요. 그죠? 자, 그래서 이제 50대가 아무래도 가장 큰 소비를 하는 나이대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자, 이제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, 그러면 이제 60대는 소비 규모가 큰 폭으로 좀 줄어들겠네요. 자, 요게, 나이대별로 또는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평균적인 소비 규모가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분들을 상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. 갑자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. 야, 나는 40대인데 결혼 안 했어.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얘기를 해봐. 그럴 수는 없죠. 그냥 평균적인 보편적인 가정들을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이고,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그걸 본인에 맞게 이제 수정해서 받아들이시면 돼요. 별도로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에 비추어서 아까 세 가지 형태의 이 소득들이 갖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가 노동소득이죠. 자, 노동소득은 경제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은퇴 시점까지죠. 요 시점까지 창출되는 소득이죠. 그 다음에 이 노동소득으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소비를 충당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상 은퇴 전까지 그 소비를 충당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다. 이게 노동소득이에요. 자, 두 번째, 자본소득. 자, 자본소득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경제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 창출 가능한 소득이죠. 자,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막 90대 넘어서 주식 투자하고 그러진 않겠지만, 그렇죠?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죠. 그러면 노동소득의 중요성이 한 번 더 부각이 돼. 자본소득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럼 노동소득을 통해서 이 최소한 필요한 소비는 충당하고 여유 자금을 재산을 만들어내야, 그래야만 이 자본소득의 창출도 가능한 거잖아요. 자, 그 다음에 자본소득은 평생 가능하긴 한데, 또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는 수단들이 많잖아요. 예금이나 채권, 이자죠, 주식, 임대소득 뭐 많이 있잖아. 자, 그건 전체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그 나이대에 따라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. 그 얘기는 자본소득을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거니까 상세한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, 큰 틀에서는 아직 나이가 젊을 때는 좀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잖아요.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
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가 뒤로 갈수록 어때요? 그러니까 남은 돈을 잘 지켜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. 굳이 그때 가서 큰 돈을 벌려고 할 필요는 없잖아. 그래서 이때는 좀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 자본 소득도 거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어떤 수단이 적절한지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, 자세한 건 다른 영상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세 번째 은퇴소득이죠. 은퇴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은퇴한 이후 평균적으로 한 60 내지는 60 중반 이후에 얻게 될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죠. 자, 하지만 소득 발생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지만, 자, 이 소득을 준비하는 건 여전히 노동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죠.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은퇴소득은 뭐예요? 예, 그렇죠.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이잖아요. 자,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국민연금 주나요? 물론 뭐 국민연금 중에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있긴 하지만 그건 금액이 매우 적은 것이고, 자, 적절한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아내려면 이 노동소득 발생시키는 기간 동안이죠. 이 기간 동안 최소한 필요한 요건, 아마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은 가입을 해야 되죠. 자, 10년 이상 120개월 이상 꾸준하게 납부를 해야 나중에 연금을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 노동소득을 꾸준하게 창출해야 그래야 얘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잖아요. 자, 근데 이 국민연금, 노령연금만으로는 사실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잖아요. 자, 물론 군인연금, 공무원연금, 그 다음에 사학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사정이 좀 나은 것이고, 일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민연금만으로 그 은퇴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죠. 쉽게 얘기하면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은퇴 소득을 개인적으로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소득 발생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지만 준비는, 자, 경제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, 그래야만 자, 적정한 은퇴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특성이 있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돈 모으는 과정, 자, 노동소득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노동소득이 갖는 특성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자, 우선 아까 이 평생 소비를 감당하는 핵심 소득이 노동소득이다. 특히 은퇴 전까지 소비를 책임져야 되는 게 노동소득이에요. 그 다음에 자본소득은 그 자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. 그걸 마련하는 것도 여전히 노동소득이죠. 노동소득을 통해 번 걸 가지고 소비에 충당하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야만 이 자본소득 창출이 가능하잖아요. 그 다음에 은퇴 소득도 노동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소득이기 때문에, 자, 소비에 충당하는 기본 역할을 하는 것이고, 자본소득과 은퇴소득을 만들어내는 어떤 원천의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. 따라서 이 자본소득은, 자, 어떻게 발생을 시켜야만 되는 거야?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이 돈을 벌여야 돼. 그래서 주기적으로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을 계속 창출해내야 돼요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되죠. 주기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지속해서 얻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소득이다. 다만, 자, 노동소득은, 자, 은퇴 시점까지만 창출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 벌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, 제한돼 있다는 또 기본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기본 내용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, 그럼 우리 노동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였잖아요. 자, 직장에 취업해서 월급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, 사업을 통해서 창출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같이 그 세 가지 소득의 기본 특성, 그 중에서 이제 노동소득이 갖는 주요 어떤 특성들, 이러한 내용들까지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고,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이제 요 월급과 그 사업 요 둘의 뭐 차이점이랄까요? 자,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추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예, 자,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.